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미국 국민 성인의 5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간접 투자까지 합해서. 예,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걸 행복해 할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무슨 쇼포지션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원래 그러려니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국민들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하나의 이유가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고요. 거기서 나타난 것이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정치에 포획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낮은 금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에이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고 에이징이 된다는 얘기는 저축에서 일어난 부해가 많이 축적이 됐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 가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거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연준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 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적절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발생이 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터지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아파 그러면 그냥 바로 연준이 그냥 그걸 고통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막 돈을 풀어버리니까 상처는 속으로 점점 골마만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슈페터 혁신이었던 그 당시 1920년대나 이런 데서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다. 왜냐하면 잘못된 만들어진 이런 불필요한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쓸어내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가장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크본드까지도 회사채 매입 과정에서 관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정크본드까지도 많이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결과를 보니까 연준에서 매입한 거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준은 실제로 보면 매주 수요일 자신네들의 자산을 매입한 걸 공개를 합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그 안에 그동안에 연준이 실제로 약속했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연준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연준이 그렇게 말을 해도 얼마든지 그 시장은 잘 돌아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2008년에 뼈아픈 아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이제 소위 TALF라고 하는 건데, 탈프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많이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정치인이 됐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케어스법이라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법이 이번에 국회가 만들고 3조 이상의 이제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5천억 불, 그러니까 5천억 불 정도, 4,500 얼마인데, 그거를 연준이 나서서 다 해결해라라고 연준에게 그걸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연준이 그걸 재사용을 하게 되면 약 1조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실채권이고 뭐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대신에 그거를 다 밝혀라, 공개를 해라라는 것이 이제 국회,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빚을 진 사람들이 상위 40%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 예, 소득 수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신용의 절대 대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빚이 많은 그런 거죠. 미국은 하위 90%가 모든 빚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기지대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이 있고 신용카드 대출이 있고 자동차 대출이 있고 온갖 종류의 지금 빚에 지금 미국인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그 빚을 이제 준 다음에 그 빚을 그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내다 팝니다. 증권화를 해서. 파생상품화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사냐면 상위 10%가 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한 3주 전에 그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이 빚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채권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 그럼 그 얘기는 90%가 빚을 더 잘 지는데 큰 문제가 없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비판을 받는 게 상위 10%의 재산 가치를, 자산의 가치를 안정화시켰다. 그런 비판을 끊임없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이